호그와트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 뉴트 스캐맨더. 루나 러브굿의 시 할아버지이기도 하며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너드 중의 너드인데요. 오늘은 이런 뉴트의 모험기를 담은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의 비하인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J.K. 롤링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화 개봉 기념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 수입의 80%가 코믹 릴리프에 기부되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는 애초에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었으나 5부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6년 10월 14일에 진행된 글로벌 팬미팅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흐지부지한 5부작보단 알찬 3부작이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약간 호빗 시리즈 억지로 3부작 만든 느낌? 에디 레드메인이 캐스팅되기 전 닥터우의 맷 스미스와 니콜라스 홀트가 뉴트 역에 고려되었지만 롤링 작가가 에디 레드메인을 오디션도 없이 뉴트로 선정했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그였지만 J.K. 롤링 작가를 만날 땐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캐스팅된 에디는 이후 티나, 퀸이, 제이콥 오디션에 참여해 직접 연기하며 호흡을 맞춘 결과 최상의 캐스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J.K. 롤링은 별도로 뉴트 스캐맨더의 과거 스토리를 구상하고 에디에게만 이 스토리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뉴트 특유의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모두 에디 레드메인이 살을 붙여 캐릭터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에디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할 뻔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전 해리포터 비하인드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때 톰 리들 역 오디션에 참여했지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엔 아쉬웠겠지만 덕분에 딱 맞는 뉴트 스캐맨더가 탄생했네요. 시얼샤 로넌과 다코타 패닝, 크리스틴 스튜어트, 릴리 시몬스가 퀸이 역에 고려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앨리슨 수돌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지만 개인적으론 다코타 패닝과 크리스틴이 맡은 퀸이 더욱 궁금하네요. 더불어 조시 게드와 마이클 세라, 스티브 지시스, 잭 펄만은 제이콥 역에 고려되었고 엘리자베스 데비키와 케이트 업트는 티나 역에 고려되었습니다. 티나 역에서만큼은 캐서린 워터스턴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신비한 동물 사전의 배경은 1926년으로 볼드모트가 태어난 해와 같습니다. 시리즈 후반부에는 어린 볼드모트의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신비한 동물 사전의 90%는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될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세트장의 규모만 1만 평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CG 제작 이전 단계에선 스톱모션과 인형사들의 도움을 받아 동물들의 움직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한 뒤 뼈대와 근육, 피부, 털을 CG로 입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해도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실감나는 그래픽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세트장에서 촬영했지만 부두씨는 영국 카딩턴에 있는 한 창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마법신문으로 시작하는 이 오프닝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의 이 장면을 오마주한 씬입니다. 뉴트 스캐맨더의 이름은 이전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아즈카반의 지수 속 마루더즈 맵 안에 뉴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엔 에디 레드메인의 상의 탈의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험한 동물들을 다루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는데 에디는 그 씬을 위해 밤낮 없이 운동했지만 결국 그 장면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뉴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캐릭터 그레이브스도 삭제된 탈의 씬이 있는데요. 옷을 일부 탈의한 채 그의 사무실 구석에 앉아 통증에 시달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2편에 일부 편집되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편집점이 맞지 않았는지 이마저 삭제됐다고 하네요. 개연성에 있어서 좀 더 아쉬운 삭제 장면도 있었는데요. 뉴트와 티나가 굉장히 애틋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며 일부 관객들은 갑자기? 이렇게 러브라인이 생긴다고요? 했는데 가방 안에서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티나와 키니는 일버르모니의 교가를 부르고 뉴트와 제이콥은 티나와 키니를 사랑에 빠진 눈으로 보는 장면이 있었지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흉터고 개연성이고 뭐고 엔딩씬까지 삭제됐다는데요. 바로 크레덴스가 가까스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일회성으로 쓰기엔 너무 비중이 컸던 캐릭터라 많은 분들이 이 편에도 나올 거란 예상을 하긴 했었죠. 엔딩씬엔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은 뻔하다는 반응이 싫어 결국 삭제했다고 하네요. 신비한 동물 사전엔 수많은 마법사들과 엑스트라가 등장하지만 모두가 완벽한 마법사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지팡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지팡이를 쥐는 법과 마법을 쓸 때 어떻게 지팡이를 휘둘러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학교였다네요.
세라피나 역을 맡은 배우 카르몬 에조고는 좀 더 지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손에 반지를 더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의상 디자이너는 이를 받아들여 세라피나 손에선 여러 반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디 레드메인은 가끔 가발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어두운 곳에서 손질했었다고 하는데요. 헤어 디자이너는 뉴트의 너드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 머리 손질을 좀 더 서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는 당황한 에디에게 주방 가위를 건네주며 가까운 방에서 가서 그냥 자르라고 했다네요. 문 칼브스라는 이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동물의 어원은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문 칼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뭔가 순수하고 해맑아 보이는 게 좀 어울리기도 하죠.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촬영할 때 35mm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니플러가 은행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뉴트가 사용하는 마법. 는 모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헤르미온느가 사용한 마법과 똑같습니다. 특정 분야에 굉장히 열정을 보이는 모습까지 비슷하죠?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레이브스가 그린델왈드라는 떡밥이 몇 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의 성물. 뉴트를 신문하는 동안 그레이브스 주머니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크레덴스에게도 걸어주는 이 목걸이의 정체는 죽음의 성물 상징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린델왈드도 죽음의 성물을 모으기 위해 집착했기에 예리한 분들에겐 좋은 힌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덤블도어. 그레이브스는 덤블도어가 뉴트를 아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소 뜬금없었던 이 대사는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대사입니다. 동성애자인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연인이 되었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았죠. 세 번째로 비슷한 헤어스타일.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이건 역시 하나의 떡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킵. 유럽권에서 평범한 인간들을 지칭하는 단어 머그를 미국에선 노마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구스 필치처럼 마법사의 피가 흐르지만 마법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스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국에선 이 역시 다른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레이브스는 크레덴스에게 똑같이 스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린델왈드가 유럽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작은 힌트라고 볼 수 있죠. 뉴트가 제이콥에게 가방 안을 보여줄 때 잠깐 지나치는 이 생물은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도 등장한 그라인딜로우라는 생물입니다. 티나가 미지의 액체에 잠겨 처형되는 방식은 실제 미국에서도 1692년도에 행해졌던 마녀 재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덩킹 체어에 사람을 묶어놓고 잠수시킵니다. 만약 사람이 떠오르면 마녀인 것이고 그대로 죽으면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 소름 돋죠? 네, 오늘의 신비한 동물사전 비하인드 어떠셨나요?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는 해리포터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려왔던 시리즈인데요. 2020년에 3편이 개봉된다는 예정과는 다르게 1년이 더 밀려서 아쉽지만 그동안 시리즈 복습하면서 덕심 다져봅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전 해리포터 시리즈의 비하인드도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